치명적인 부작용은 괴사약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명. 안녕하세요. 연세대이지 윤용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스킨 부스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그 스킨 부스터 영상을 보고 난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,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제 지인이 그 주변 지인분들한테 필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해답을 좀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 이 국산 필러, 수입 필러 정말 종류가 많은데 그 유지 효과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? 일단은 필러는 다 좋은 거야.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KFDA, FDA 승인 다 받은 것들, 그리고 의료기기로 허가가 다 났으니까 다 좋아. 근데 이제 수입 필러는 뭐 이제 광고하기로는 좀 더 오래 간다, 국산 필러는 싸다, 뭐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, 나는 그래도 가성비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도 국산 필러도 나쁘지 않다. 근데 꼭 오리지널을 쓰고 싶다면 그때는 수입 필러를 쓰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게, 내가 상담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. 캐뉼라 시술이 아닌 니들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? 그게 제일 많이들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이 들어. 필러는 일단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. 근데 캐뉼라를 쓸 때가 있고 니들을 쓸 때가 있어. 다 따로따로야. 근데 캐뉼라를 쓴다고 다 잘한다거나 뭐 니들을 쓰면 잘못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지. 예를 든다면 팔자주름? 이런 데는 볼륨이 많이 들어가니까 캐뉼라를 쓰는 게 좋고, 근데 팔자주름에는 만약에 니들을 쓴다 그러면 혈관이 조금 지나다니는 데를 이게 거쳐가니까 괴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. 그래서 꼭 부작용 설명을 하고 그 가능성 설명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게 맞고, 그리고 필러는 아무래도 혈관 이외의 조직에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볼륨을 많이 넣을 때는 캐뉼라를, 그리고 적게 넣을 때는 니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. 아울러서 눈 밑에 애교주름 같은 거는 캐뉼라로 할 수가 없어. 입자가 작기 때문에 거기는 의사의 어떤 정교한 테크닉이 좀 필요하겠지만, 나 같은 경우는 30게이지 아주 작은 바늘을 사용하고, 또 콧대를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세울 때는 또한 바늘을 사용하고, 그리고 팔자나 볼, 이마, 관자놀이 이렇게 넓은, 그리고 볼륨이 많이 들어갈 때는 캐뉼라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양도 많이 넣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. 필러? 종류가 되게 많고 다양한데 한 회사에서도 여러 라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?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고민하기에는 되게 좀 더 정교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. 그냥 나한테 맞는 필러가 뭔지 원장님, 의사랑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걸 추천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,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자면, 일단 칼슘 필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칼슘, 뭔가 좀 딱딱해 보이잖아. 칼슘 필러는 오래가 녹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속 기간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.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좋은 시술이든 또는 뭐 나쁜 시술이든 간에 환자들한테 뭔가 시술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시술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. 근데 칼슘 필러는 그 기량제가 없어. 그러니까 필러를 맞고 마음에 안 든다든지, 아니면 좀 내 모양에 원하지 않는 모양이 생겼다든지, 또는 결절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 녹여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량제가 없어. 오래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런 기량제가 없어서 나 같은 경우는 필러가 오래 갈수록 항상 좋다라는 생각은 아니야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스타일이라 개인적인 내 경향으로는 칼슘 필러를 선호하지는 않지만, 오래 가기 원하는 환자분들은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고, 그리고 한 라인, 그러니까 레스틸렌 또는 뭐 주비덤 한 라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그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,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을 할 수가 있어. 그리고 분자량이 큰 것, 작은 것, 중간 단계 이렇게 있고,
또 그 안에서 좀 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세분화되겠지만 네. 크로스링크라는 그 분자량과 함께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필러가 서로 엇갈려 있는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좀 더 구분할 수도 있지. 여기까지는 좀 더 세분화된 거라 네.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지금 임신 중인데 궁금한 게 이제 필러 성형을 임신 중에 받아도 되느냐? 일단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네. 필러는 인체에 무해해. 원래 인체에 있어야 되는 히알루론산 그 조직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유해하지가 않아. 네. 안전한 거긴 한데 요거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임산부는 추천하지는 않아. 무슨 말이냐면 무해한 시술이기는 하지만 네. 모든 시술은 항상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네. 없어. 근데 아무리 무해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필러를 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염증이 생겨서 또는 뭔가에 다른 변화들을 주고 싶을 때는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네. 녹이는 약을 쓸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네. 임산부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시술을 하지 않고 출산 후에 하는 것을 권유하는 거지. 필러 성형을 하면 안 되는 나이가 있어요?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든 변화는 성인이 돼서 하는 것들을 권하게 되는 거고 아직 중학교, 고등학교 아이들은 더 성장할 것들이 있고 네. 골격과 근육과 뭐 여러 가지들이 또 변화할 수 있어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필러는 성인이 된 후에 하는 것을 권하고 조금 열앤데 나이가 좀 들어서 나이가 좀 든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애교주름 같은 경우는 늘어지는 경향이 흔해.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애교주름 필러는 나는 하지 않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. 필러 시술할 때 특별히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있어요? 필러 시술은 제일 치명적인 부작용은 괴사야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명. 그게 얼굴 해부학적 구조상 코, 그리고 이마, 미간 이런 주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부위를 바늘로 사용해서 필러를 한 경우 정말로 그 바늘이 혈관으로 딱 들어가서 필러를 놓게 되면 그 필러가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눈으로 들어가는 또는 코 주변의 혈관 그 조직이 막히게 되니까 실명이 되기도 하고 코 주변으로는 괴사가 잘 일어나. 또 그 이상의 질문들이 있으면 네. 다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